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 완성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불, 하나로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어려움에 처하고 관련 부품 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이 절실합니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산 전기 버스 화물차는 국내에서 1,351대나 팔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대보다 7.5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6.8%로 뛰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는 같은 기간 436대가 팔려 절반에 가까운 48.7%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까지 받아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합니다.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SKT 등 선도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는 위기이고 민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국가재정 역시 여유롭지 못합니다.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입니다.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엄정한 예산 편성과 국회의 면밀한 검토를 기대합니다.